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입세액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부가가치세 이론을 쭉 해왔는데, 이제 우리 준비된 내용의 끝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매입세액의 구조,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또 애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이런 게 이제 더해지는 거죠. 앞에 더해져, 더하기 표시는. 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네, 그리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네, 이렇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수취한 것의 매입세액과 또 의제 매입세액도 있고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등의 매입세액을 우리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요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제 뒤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입자가 하는 것입니까? 매출자가 하는 것입니까? 네, 매출자가 하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예, 매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매출자가 고의로 발급을 안 해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매출자가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출자가 발급을 안 해준다 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입자를 공급자로 하고 매입자가 자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의 이 구조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쭉 매입세액을 쭉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빼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론이나 실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여기다 위에다 쭉 정리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제하는 매입세액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화의 수입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거든요. 세관장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거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 기록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입세액란이 이제 이쪽 란인데요. 매입세액란이 이쪽 란인데 제가 숫자 있는 것으로 한번 미리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일반 매입은 재고자산이라든가 일반 매입이 되겠고 고정자산은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여기 11번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로 보면은 여기 일반 매입 1780에 부가세 178만원, 또 고정자산 매입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등이라는 것은 등이라는 거 안에는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자 아니죠. 그렇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을 때는 거기 부가세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본 여기 이제 그 양식에서 한번 또 볼까요? 양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자,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요 세부적인 내용 안에 보면은 신용카드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명세다 해가지고 이거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명세에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일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고정자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의제 매입세액도 있고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매입세액을 말하느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해 가지고 창출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다. 그러면 쌀로 밥을 만들었거나 쌀로 떡을 만들었으면요. 밥이나 떡은 가공했기 때문에 과세거든요. 그러면 그 쌀은 면세인 거죠. 그러면 식당 같은 데가 이 의제매입세액에 일단 대상되는 사업자들입니다. 자,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또 식당 말고는 없느냐? 있습니다. 만약에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복숭아 통조림의 원료가 복숭아죠. 네, 복숭아는 면세 농산물이죠. 그것이 원료인데 통조림을 만들면 과세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통조림 회사는 매출세액은 계속 발생하고 매입세액에서 원료 부분에 원재료에 해당되는 복숭아는 매입세액이 제로. 면세니까. 물론 포장하는 깡통 같은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 부분은 뭐 좀 미미하겠죠. 원재료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겠죠. 매입 중에서. 자, 그러한 사업자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그 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는 식당과 그 다음에 통조림 공장 이런 종류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율만큼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고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반영해준다. 의제 매입세액 제도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요거 세부적인 것은요. FAT 1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액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이제 높은 급수 TAT 2급에서 나올 테니까요. 세부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정도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매입세액은 무엇인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은 여기 이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합계. 근데 그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쭉 들어있는 매입세액의 합계가 250만 원인데 그 중에 5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5만 원의 내역이 5만 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공제받지 못하는 그 내역을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무엇인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4월부터 6월로 조회했었나요? 네, 5만 원이 여기 있네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가면은 불공제 사유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 기재사항 누락한 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사업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거, 금이나 구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있죠? 그걸 이제 우리 교재에서 바로 이 부분이 그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지만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 첫 번째,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했으면 공제 못 받는 거고요. 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면 또는 부실기재했으면 공제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이제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공제를 못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 못 받는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매입한 거는 전부 다 공제를 못 받고,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을 하는 사업자, 슈퍼마켓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했으면 공제 받지 말아야 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했으면 공제 받는 거예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슈퍼에서 트럭을 샀는데 내가 음료수를 운반하려고 트럭을 샀다. 그러면 그 트럭에 대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그 트럭을 가지고 과일만 운반할 거다. 그러면 공제받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면세 제외이잖아요.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여기서 왜 토지라고 하지 않고 토지 관련이라고 했느냐? 주 1에 나옵니다.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토지만이 아니라 토지에 관련된 거라면은 여기 1, 2, 3 여기에 해당된다. 자, 토지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네,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 택지 조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비 기계 같은 그런 업체에다가 그런 의뢰를 해가지고 또 토목공사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비용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된 매입세액도 토지 관련된 비용으로 보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에 옛날 철거해야 될 폐건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걸 치워야 되겠죠. 아까 토지 정지작업과 마찬가지예요. 건물 철거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철거업체에서 돈을 받을 때 부가세도 우리가 포함해서 지불하잖아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토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 이게 이제 형질 변경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용도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이 뭐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임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걸 대지로 바꾸면은 이제 무슨 측량 회사라든가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 그걸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토지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어떤 그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왔다든가,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성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소형 승용차 하면은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9인승부터는 우리가 승용차라고 분류를 하네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는 승용차에만 과세됩니다. 승합차, 트럭 이런 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그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비영업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택시가 아니고 운전 교습학원의 운전용 승용차가 아니고 렌트카 회사의 승용차가 아닌 것들을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다. 알겠죠? 업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업무용을 비영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용.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회사 영업부에서 승용차 한 대가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승용차 한 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3천만 원짜리를 샀다고 봐요. 그럼 부가세 300만 원 공제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승용차는 영업부에서 업무적으로 쓸 승용차예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죠. 5인승짜리 승용차니까. 그래서 구입만이 아니라 렌트하는 비용, 그 다음에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 이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기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건 뭐 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정말 못 받느냐? 주 2를 보면은요. 주 2를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주 2를 한번 내용을 볼까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짜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안에만, 과세기간 끝나고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하면은 매입세, 그 과세기간에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에 신청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나중에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과세기간 끝나고 20일까지만. 25일 날은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신고 납부 마감 5일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러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매입세 공제 못 받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사업자가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사업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 못 받은 거 있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금계산서 받기 위해서 거래처에 전부 부탁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받기는 틀렸죠. 사업자 등록증을 거래처에 보내주어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재사항을 누락시키면은 자, 거래처에서 만약에 사업자 등록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이 누락됐겠죠. 그거는 부실기재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에 꼭 정확히 기입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누락시켰거나 잘못 기재하면 부실기재가 되니까 그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아마 모든 사업자들이 제 시간에 제때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입세액의 매입세액 쪽에서는요, 우리 부가가치 세법에서 이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다 받아야만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서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대로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여기서 누락시키게 되면 나중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은 결과가 되잖아요.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산세를 내서 나중에 그 공제 받은 거를 다시 납부하면서 동시에 가산세까지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차감계가 여기 나오잖아요. 차감계. 여기 숫자 보이실지 모르는데 250만 원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여기 1108만 1000원이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1108만 1000원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여기 보시면 납부세액이라고 나오죠. 8,581000 요 납부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8,581000 여기 밑에 보시면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감공제세 또는 가산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이쪽에 표시하고 또는 가산세액은 여기에 표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경과 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경과 후 25일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입세 구조를 이번 시간에 정리했고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구조가 정리가 다 됐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것을 세금을 거래 시에 징수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이 지금 우리 준비된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내용이 되고요. 거기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유형별 연습 문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부가세 이론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